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관우에게 형주성을 맡기고 서천 지역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유비의 총나라는 형주성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요. 조조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합쳐 형주성을 되찾아오자고 송건에게 제안합니다. 성격이 신중했던 송건은 형주성을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관우에게 사신을 보내 혼사를 제안합니다. 총나라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 관우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교만해졌던 걸까요? 어깨뽕이 하늘을 찌르던 관우는 어찌 호랑이의 딸을 개의 자식에게 시집 보내겠냐며 사신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개빡친 송건은 형주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형주성을 언제 칠지 고민하던 송건은 관우가 조조의 번성을 공격할 때를 노렸죠. 번성은 형주성에서 북진할 때 반드시 공격해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관우가 형주성을 비운 사이 송건은 여몽을 보내 형주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함락 과정이 수월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관우의 부하들 덕분이었어요. 형주성과 번성 사이에 위치한 공안성과 강릉성은 번성 공격의 군량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성의 책임자들이었던 부사인과 미방의 실수로 군량미 보급에 차질이 생기자 관우는 돌아와서 두고 보자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겁에 질린 것인지 빈정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사인과 미방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여몽에게 투항했습니다.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채 주변성들을 차지한 덕분에 여몽은 손쉽게 형주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몽은 의외로 형주의 백성들과 장병들의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여몽은 아침 저녁으로 형주성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약품을, 춥고 배고픈 자에게는 옷과 양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형주성이 점령당한 사실을 알게 된 관우는 헐레벌떡 회군해서 형주로 향하죠. 관우는 돌아오는 길에 확인차 여몽에게 사자를 보내는데요. 여몽은 관우의 사자에게 미친 듯이 잘해주며 성 안을 돌아다니게 하고 병사들의 가족과 만나보게 하면서 편지까지 받아가게 합니다. 관우에게 돌아온 사자는 병사들에게 편지를 전달해주고 가족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죠. 무탈할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가족들의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싸울 마음이 사라졌고 병령을 이탈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군사력이 많이 약해진 관우는 어쩔 수 없이 형주성 주변 작은 성인 맥성이라는 곳에서 주둔하다가 유비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야반 도주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퇴로를 막고 있던 송건 측 장수들에 의해 생포됩니다. 송건은 생포당한 관우와 관우의 아들 관평을 대상으로 마지막 회유를 해봅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은 관우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기며 죽음을 당했습니다. 옥을 부숴 깨트릴 수 있어도 그 빛을 없앨 순 없다. 한낮 한시에 죽기로 한 맹세를 지킬 수 없음에 한스럽소. 관우는 건배사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네요. 관우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우의 처와 자식 등 촉에 남아있던 후손들은 방회에 의해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데요. 방회는 관우가 죽였던 위나라의 장수 방덕의 아들 내미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수가 되었죠. 이후 총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며 관우의 후손들을 멸족시킵니다. 촉에 남아있던 관우의 후손들은 방회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관우의 첫째 아들인 관평의 가족들은 살아남아 가문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아마 손건이 관우와 관평을 죽일 때 그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기에 멸족은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우의 죽음과 후손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우는 원한에 의해 가족들이 몰살당했지만 장비의 후손들은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장비의 죽음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